우리 그 장정원 후보님, 예, 저희들은 사실 그 일반인들은 장정원 후보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후보님의 소개 좀 한번, 홍문종 대표님한테 물론 들었지만, 네. 일단 애국 동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저 장정원 경기도에서 열심히 지방의회에서 의원 생활했고요. 또한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조금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 특보로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제 생각은 제가 새누 한나라당 시절 때부터 대표님 모셔왔고요. 지근거리에서 모셔왔고 또 제가 비례대표 도연을 하다가 또 지역구로 다시 같은 기회에 또 재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는 제가 여성 후보라고 또 저희 지역까지 와주셔서 제가 정말 편하게 선거를 치렀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여하튼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사실 공천 결과를 보고는 많이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보수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보수도 여러 정당이 있어서 그 과거에 지금 4+1 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고 또 공수처법 이제 만들고 이랬던 건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박신당 지금 작지만 많은 후보들 당선시켜서 일단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구출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온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임을 저희가 청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주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 진짜 보수는 친박신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 함께 그 예전에 이제 대통령님과 그 겪어온 중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그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요? 대통령님께서는요, 사실은 저희 모임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는 이제 소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MB 정부가 워낙 경제 대통령으로서 아마 이제 먼저 이제 선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저희 모임에 대통령님 참석하셔서 그냥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 막 농담도 해주시고 그랬던 경험. 사실은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오랫동안 대통령님 모셔도 레이저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때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님한테 그냥 대표님 저기요 이건 이렇죠 저러긴 저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표님 정말 관대하게 정말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평소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성품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만 같이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셔본 그 경험으로서 우리 대통령님 원래 성격은 A형, B형, C형 이런 것 중에서 그냥 나타나는 성격은 무슨 형이겠다. 저는 A형이실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A형이실 것 같군요. 네네. 예. 자, 우리 선생님 뭐 질문하실 거 없나요? 우리 홍문종 대표께서요, 장 후보님 많은 칭찬을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그날 발표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장 후보님 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잘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여지껏 계속 보건복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또 정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잘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첫째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신뢰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이신데요. 그게 몇 대죠? 전 19대입니다. 19대요. 전번이네요. 제가 뭐 20대에 있었으면 탄핵 몸 살랐죠. 그 우리 그 지금 대통령 아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는 국회에 박근혜 계셨군요. 아닙니다.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을 시절에. 모시고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애청자께서 장정은 후보의 경력을 알고 싶답니다. 그럼 일부 나왔고요. 네네.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업적 중에서 네네. 이렇다 할 만 혹시 소개하실 만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국회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청소년 기관 같은데 또 이렇게 운전 교습소에 이제 성범죄자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그게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법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경기도 의회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서울, 경기, 지하철하고 버스 환승 요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뿌듯하고 항상 제 가슴에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농약 잔류량 같은 것들을 검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경기도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물건들은 다시 경기도로 반입되는 사실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자신이 지역구에 뭘 만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친박신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게 됐는데 본인 자의로 오셨습니까? 우리 홍 대표님 가셔가지고 모셔왔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그때 가슴에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하지만 제가 정치를 다시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는 저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비례대표도 비례국회의원도 그걸 맞습니까? 그거 뭐라 그러지? 무슨 분야 있잖아. 위원 하는데 그런. 위원회는 다 들어가죠. 어느 위원회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위원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건복지가 전문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메르스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그랬는데 무슨 의원이요? 메르스. 예. 메르스 사태 때 제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전염병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재희 장관님께서 그때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을 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또 우한폐렴으로 지금 또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 쪽으로 저는 갔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다른 또 상임위도 거쳐봤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어디든지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당마다 이제 배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당을 들어가느냐. 근데 그건 충분히 제가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지금 입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우리 친박신당 화이팅 해서 최고 많이 득표할 수 있도록 또 앞에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해야 되죠. 잘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건의료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지금 잡히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처음에는 공기로 전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개학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그래서 사실 감기 환자는 또 줄었다라는 통계도 제가 다른 통계에서 잠깐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만 좀 그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잘 막아냈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개 이제 국민적인 그 생각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사망자 수도 적고 뭐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정말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지금 극복됐다고는 저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시스템들은 미국이나 저기 유럽의 시스템하고 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끼면 굉장히 중한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공기가 나쁠 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우리는 두루두루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의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견해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가 정말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저는 장 후보님 첫인상이 네네. 상당히 젊어 보여가지고 이 안심이 됐어요. 대개 비례대표 1번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내세우고 또 상징적인 인물들을 많이 내세우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전 의원도 하셨고 네네. 뭐 그래가지고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겉보기에는 상당히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이가 되신지 공개하실 수 있는가요? 네, 저는 만 32에 정치에 입문해서요. 지금 52살입니다. 예. 젊으시네요. 네. 이제 뭐 물론 건강관리 보건복지부니까 우리 이제 사담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네, 편하게 후보님께서는 네. 건강관리, 미모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미모 관리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체력 관리,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아픔이 있어서 살이 확 빠졌다가 찌니까 요요가 와서 더 찌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살은 조금 제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대한민국 힘은 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살은 이제 그 한 20kg 후쯤면 네네. 10kg 정도 빠질 겁니다. 전국 순회 다니시면서 아유,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지역 순회 이제 열심히 그 지원 유세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중앙당에서 발표해 주시는 대로 갈 거고요. 일단 오늘 또 제가 그냥 잠시 도여정 후보 사무실은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친박신당으로 해서 후보를 내셨다 그러셔서 격려하러 갔다 왔고요. 일단 후보도 격려하고 이제 그 후보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이제 정말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더더욱이 저희 친박신당은 지금 비례대표를 지금 사실 많이 배출을 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여하튼 제가 아는 지인이나 하여튼 어떤 분이나 제가 간절하게 매달려서 한 표라도 정말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태극기 애국민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가슴 아픕니다. 네, 지금 우리 그동안 집회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우리 공화당에서 또 이렇게 친박신당이 또 탄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댓글도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주로 악플을 쓰고 막 그래요.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좌빨보다도 더 그냥 이렇게 상대방 음해하고 막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생각도 같고 뜻도 같은 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보고 가면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유튜브에 뭐 몇 분들 댓글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소개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인신공격에다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막 하는데 정말 그거는 서로를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같은 뜻으로 모였는데 저는 도저히 사실은 너무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지도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 밑에서 좌파한테 이 정권을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후손들한테 남길 역사와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오셔서 태극기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개념을 조금 떠나서 서로 좀 타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 자기 생각하고 다 같겠습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정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가 그런 걸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서로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를 입성하시면은 그 4년간의 시간을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오시잖아요. 대통령님하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야 대통령님 잘 아시죠. 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대통령님 처음에 17대 대통령 나오셨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9대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인사 소통했고 전화 통화도 정말 대통령님 한 가지는 제가 존경하는 게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랑 박근혜 대통령님 경선에서 졌을 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가슴이 아파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당선시켜 드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시면 네네. 지금 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위치인가요? 네, 뭐 저는 모실 수 있죠. 제가 뭐 심부름할 수 있는 건 심부름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건. 그럼 저기 비례대표 1번으로서요. 우리 친박 신당이 몇 프로나 지지를 받아서 몇 분이나 진출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거짓말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맞아. 저는 또 단점이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힘들고요. 홍문정 대표님도 힘드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뜻이 모아지고 힘이 합쳐진다라면 사실은 후보들 모두 다 당선시켜서 각자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구출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지. 사실 국회의원 한두 명이 들어간다라는 거 정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미통위 의원님들 미워하고 좋아하고 얕은 또 동의도 얻어내야 되고요. 또 야당과도 현재 여당과도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에서 또 딜을 받아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모두 다 당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제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최대한 그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최대한 칠석은
7, 8석은 돼야죠. 상임위에 한 분씩은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면 남은 19일 동안 네. 어떤 전략을 짜면 최고의 효율성 있는 전략이 될까요? 저는 우리 방베라 TV에 출연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 말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성 씨. 네, 왜냐하면 표라는 건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누구를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철학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비례대표만은 좀 찍어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계신 데는 열심히 가서 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하튼 내 가까운 내 자식부터 내 부모부터 내 가족부터 챙기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가장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지금은 다른 방법이 사실은 뭐 언론에서 저희 친박신당 안 다뤄주지 않습니까? 우리 방베라 TV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배진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버도 열심히 해주시는 그 덕에 그나마 소식을 전하는 걸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디 가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전화로 그 다음에 계속 부탁을 해 나가는 게 그나마 뭐 큰 홍보는 이제 중앙당 측에서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가장 큰 일일 거라고. 사실 태극기 국민 중에서 친박신당이 제일 유리한 것이 다른 태극기 집회는 동력을 이용하잖아요. 모여라 해서 막 문집해서 보여주고 근데 친박신당은 이제 생겼고 또 그걸 뭐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고 원래부터 그냥 저변에 쫙 깔려있는 우리 그 친박신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죠. 박근혜 대통령님 지지자들. 정당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제 뭐 애국 집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오직 답답해서 저렇게 하시냐라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시민운동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정당은 또 정당으로서의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금 시대가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문화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줄 맞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참 훌륭한 대한민국만이 가진 훌륭한 문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온 건 사실인데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다 그 태극기가 같은 생각을 했으면 다 뭉쳤으면 정말 훌륭한 성과로 이제 남을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사실 정당 정치는 미래한국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군중을 모아서 당원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정당에 살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애국 시민들이 정말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다. 온몸을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애국 시민들, 애국 동지들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거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어느 분이 이력을 쫙 뽑아가지고서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네네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 네. 새누리당 경기도당 상임 부위원장, 네. 새누리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상임 정부위원 이렇게 되네요. 혹시 비례대표 10번 이내에 몇 분이나 알고 계세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은 많지 않지만 알고 계시는 분은 이세창 상임정부위원 하실 때 저랑 같이 하셨고요. 그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오셔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한진 대변인 젊은 청년으로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죠. 예. 그 이세창 후보는 네네. 이분도 이제 좀 낯선 이름으로들 하거든요. 아, 미래통합당에서 오셔서 그럴 겁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발이 굉장히 넓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예, 그분 아마 미래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쳐오신 모든 뭐 중앙의 당직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 또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요. 또 엄청 이 마당발이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은 마당발이시고 하여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사담을 잠깐 나누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막 경직되게 우리 이제 의원님 처음 모셔놓고, 선거법 걸립니다. 후보님. 아, 제가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전 의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막 신고하고 21군데서 신고가 왔다는 거예요. 고생 많으세요. 원래 비례대표는 발표되면 후보라 불러도 안 되나요? 비례대표도? 바로 후보죠? 후보죠. 바로 후보. 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비 선관. 후보 아니고 후보라고 그러니까 불러도 후보라고 되나요? 불러도 아니, 되고. 지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선관위에서 서류 만감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냥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전 편하게 의원님.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그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네네. 그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그 막 소용돌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1번을 받으신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되게 무겁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올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 혼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선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진바신당 또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정말 고생해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 굉장히 저희 당에는 진바신당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제가 또 담아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만큼 담아내서 내가 그분들한테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 있을지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예, 우리 친박신당이 지역구의 후보를 몇 명 못 냈지 않습니까? 특성상. 네, 한 5명 정도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성상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출마하신 각성문 예비 후보님께서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각성문 의원님은 전 선배님이시니까 저희는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문 의원 열심히 가서 화이팅 해야죠, 사실은. 한번 이제 거기 유세 지원 나가실 수 있나요? 요새뿐만 아니라 저 또 고향이 경북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고향은 경북이고 태어나서 자란 곳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홍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경상도 쪽에 좀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각성문 의원님한테 지금 한참 막 유세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힘내라고 응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각성문 의원님 화이팅! 승리하실 겁니다! 천하장사가 갑자기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안에 또 출마하신 분요. 네, 조세빈 후보. 조세빈 후보 아세요? 네, 저는 모릅니다만 네. 제가 우리 고생하시는 배신 선생님 또 방패라 선생님 등 여러 유튜브님들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요. 그거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충남에 우리 조세빈 후보가 있다라는 말을 거기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중앙당에서 가르쳐준 건 아직 없고요. 그래서 도여정 후보 어저께 방패라 TV님 하셨죠, 인터뷰 하셨죠. 그래서
아, 우리 친박신당에 오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예, 그거 보고요? 예, 예, 네. 그거 보고요. 예, 가서. 어저께 뭐 유튜버가 잘리고 뭐 그 좀 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 다 끝나고 잘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여하튼 본인은 굉장히 아프시지만 또 이 정치부가 저도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또 그러면서 또 이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하여튼 우리 또 제 아이들이 또 그쪽에 살고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저기 남 바깥분 계시죠? 아,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시군요. 네, 예. 아이만 셋 낳습니다. 네, 일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요. 네, 빈자가 없어서. 애가 막내가 네.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하죠, 저는. 자녀들은 어머니께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알고 성장하나요? 저희 아이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엄마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보다 정직하고 장난질 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때로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밥이 없을 때는 원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엄마 참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그 홍문정 대표님 출판 기념회에 갔더니 네네. 아드님들도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네네. 또 홍 대표님의 어머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가족 출연이 네네.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네네네. 그런 걸 빨리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혹시 우리 후보님 자녀분들께서도 어머님이 유세를 하고 그러면 현장에도 나오고 그럽니까? 제가 부산 가서 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서울이나 뭐 이 가까운 곳에서 하면 당연히 예. 그리고 저희는 뭐 저는 지방선거를 또 여러 번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사실은 몇 번 예비 후보로 분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명함 나누고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정도 어머님이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이라면 네. 좀 믿을만 하네요. 자, 질문 하실 거 있어요? 홍 대표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이번에 오랫동안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던 지역구를 이번에 포기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순 또 어머니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반대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대겨 분이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리셨다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옆에서 지켜보신? 저는 사실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버린다, 지역구 두고 비례를 간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구거든요. 내 지역구 주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후보로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거고요. 또 더더욱이나 또 오랫동안 지켜온 지역구라 더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홍문정 대표님은 굉장히 체력이 좋으세요. 보면 아침이고 새벽이고 그냥 뛰어다니시는데 사실 우리 친박신당에 많은 비례대표를 내기 위해서는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실질적으로 그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또 홍 대표님이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도 친박신당이라는 저희 당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역구 후보가 5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요, 4명, 5명 정도 되는. 그러면 각성문 저희요. 후보님, 예, 친박신당 예, 후보예요. 예. 후보님 조세빈 예비 후보,
그리고 또 더혜정 예비 후보하고 용인의 김근기 후보님 계시고요. 또 제가 한 군데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그 선관위 이제 서류 마감이 된 부산의 사하 쪽에 아마 한 분이 계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하기야 뭐 물론 우리는 이제 비례정당 쪽으로 가지만 지역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죠? 제 지역구가 많을수록 좋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지역구 후보를 내면 사실 그 후보 개인한테 굉장히 또 이게 선거라는 게 너무 많은 정신적 또 금전적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다른 우리 보수 당이랑 싸우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여당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이름을 걸고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분들도 출마하셔서 당선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친박신당에 처음 오시면은 나는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그냥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통장으로 돈 10원도 안 들어가셨는데 사실 집권해서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네, 그냥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들 많이 네.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하고 네. 오늘 인터뷰가 여러 좀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다들 만족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저기 정말 그 부족하지만 또 친박신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로 올라오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뜻을 제가 다 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뜻을 담아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개헌저지 제일 큰 건 우리 빨리 박 대통령님 나오시는 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말씀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친박신당이 더 발전해 나가고 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친박신당